뭐 하는 게인가? 예? 아니 똥구 아니 항문 상태가 어쩐지 보려고. 그걸 왜 봐? 우와, 이런 감정은 정말 처음이옵니다.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 제가 이 못된 놈의 뿌리를 싹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하네. 때는 조선 정조 제위기. 나라는 태평성대건만 이 사회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통함에 잠겨 있었다. 사내에게 고통을 안긴 주범은 바로 뒤처리 문제. 당시 사람들은 볼일을 보고 거친 새끼줄이나 칩, 호박잎 등을 이용해 뒤를 닦았는데 이 때문에 항문에 상처 있는 경우가 많아 항문 관련 질환이 유행하게 된다. 밀려드는 가려움은 물론 이대로 떠나면 불통! 장소 불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은 너무도 극심했다. 그때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 은밀한 질병을 해결하겠다 나선 이가 있었으니 튀어나온 모양새며 상태가 좋기 여섰다는 덴 듯 싶은데 이걸 어찌 참으셨대요? 그놈의 입신용맥이 뭐라고? 뒷간 갈 시간도 없이 어긋날 앉아가지고 공자맹자나 외우고 그 과거장 바닥은 또 얼마나 딱딱한지. 역사서에도 기록될 정도로 치질은 성행했고 이로 인한 직업까지 생겨났다. 또 이제 저 이동을 만났으니 안심하십시오. 몸에 난 종기는 물론 말 못할 고민, 치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원. 자, 그럼 어떤 놈인지 인사나 해볼까? 조선시대 외과 의사 치종이 이동되시겠다. 치종이는 오늘날의 외과 의사와 같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좌식 문화,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소독약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못했던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조선의 임금 27명 중 12명이나 앓았을 정도로 종기가 유행했습니다. 그러자 성종대에는 종기 치료를 전담으로 하는 치종이가 등장하였는데요. 이 치종이는 침과 뜸, 그리고 고약 등을 동원해서 종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조선 후기 종기 치료로 유명했던 의원 중 한 명이 바로 이동이라는 의원입니다. 이동은 종기 치료뿐만 아니라 치질 치료로서도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더럽게 진짜. 사람 뒷구녕 보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 닭 똥구멍까지 보는겨?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자, 이제 알도 잘 날 거요. 진짜? 내 실력이 뭐 하루아침에 생긴 줄 아오? 다 요 녀석들 고장난 거 하나하나 고치면서 쌓아온 거라고. 주모 뭐야, 그 시기 저 가려움 좀 고친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고친 거. 만다다? 그놈의 쥐댕이를 확. 알았어. 에이, 아이 그래서 국밥은 먹을게 말게요. 먹을게요.
가만히 있어라. 그때 은밀히 이동을 주시하는 시선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어딘가 낯이 익은데 다름 아닌 이동의 환자로 왔던 관리였다. 그는 왜 이동을 몰래 살피는 걸까? 근데 주모 어디 그 참한 색시 없는가? 어떤 계집이 똥꼬만 진 손으로 지 몸 더듬는 사내를 좋아할까? 그리 퇴짜 먹고도 섹시 소리가 나와? 그 감나물골 박씨딸이 올해 몇 살이지? 내가 뭐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 어디 갔대? 이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아무래도 그 사내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들은 왜 이동을 납치한 걸까? 그냥 데려가세나. 만약 실수를 하면 그땐 죽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게. 헌데 정말 실력은 있는 겁니까? 반나절 만에 이 겉은 물론 속까지 쏴. 고통까지 줄여주는 최고의 의술이었네. 들은 바에 의하면 말이세. 소문만 듣고 어찌 알겠습니까? 야, 아까 보지 않았는가? 한 달이나 알을 낳지 못하는 닭도 이자의 손가락 하나로 단번 해결하는 그 경이로운 모습. 그뿐인가? 대나무 대롱을 거기에 대고 풀기만 하면 이 석 달 묵은 병기가 싹 풀린다. 물론 겪은 이들이 안 얘길세. 튀어나온 걸 없애거나 막힌 걸 뚫어들고 그런 겁니까? 그건 제가 전문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영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본 것은 절대 발설해서도 어디에다 기록을 남겨서도 안 된다. 물으시는 것이 있으면 그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야 하며 감히 눈을 마주쳐서도 안 된다. 사내들이 이동을 납치한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는 바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였다. 종기로 명성이 자자한 이동일지라도 임금을 치료한다는 건 부담될 수밖에 없었는데 행여 실수를 했다간 네 목숨은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야말로 지존의 운명이 이동의 손에 달린 것. 실록에도 당시 정조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고 어이도 고치지 못했다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동은 치질의 고통 속에서 정조를 구원할 수 있을까? 뭐야? 지금 뭐 하는 게인가? 예? 아니 똥꼬 아니 항문 상태가 어쩐지 보려고. 그걸 왜 봐? 아니 안으로 걸맞는지 밖으로 걸맞는지 걸맞으면 얼마나 걸맞는지 또 짜야 할지 태워 없애야 할지 아니면 잘라서 없애야 하는지 눈으로 봐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놈이 임금의 몸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경죄에 해당했다 해서 어이들은 손으로 만져 상태를 살폈는데 하지만 정조는 더는 치료를 미룰 수 없다 판단해 이동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기로 한다. 우와 이런 강정은 정말 처음이옵니다.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 제가 이 못된 놈의 뿌리를 싹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부탁하네.
전하, 오늘따라 용안이 참으로 밝아 보이시옵니다. 그런가? 예, 전하. 근래에 안색도 창백해지시고 밤잠도 설치신다기에 내내 염려되었사온데 이리 훌훌 털고 일어나시니 소신들 기쁘기 그지 없나이다. 그래, 어이는 뭐라든가. 여전히 병명에 대해서는 함구하는데 뭐 그래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랍니다. 허나 자네도 보았듯이 전하의 안색이 어디 환자의 것이든가. 그러니 귀신이 고칼 노리시죠. 며칠 전부터는 아예 약까지 끊으셨다는데 오히려 혈색이 돌고 병이 낫고 있으니 그건. 치료를 중단했는데 병이 낫고 있다. 한동안 잠잠해서 좋았건만 이러다 청나라 밀거래 사건 재수사하시겠다는 건 아니실지. 분명 뭔가 힘든데. 며칠 후 임금의 몸 상태는 1급 비밀이었다 해서 이동의 걸출입 역시 은밀히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동의 존재가 그만 대신들에게 발각되고 만다. 못 보던 자인데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본데요. 이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청에서 온 중요한 서신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전해드리지 못했지 뭔가. 전하께 고해 주시게.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시지요. 에이, 그 참 급한 사안이라니까 그러네. 전하! 전하! 급한 서신이라니까 그거 정말 참.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내 그리 참고 인내하며 티 안 내려 부단히 노력을 했건만 기어코 내 입으로 그것을 소신들은 그저 전하께서 낯선 일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에 걱정이 돼서 그만. 아래 어깨 황송하오나 전하의 치부 아니 전하의 똥 그것은 절대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 입 다물지 못할까? 하오나 전하, 저런 천하디 천한 것을 궁에 두시는 것도 모자라 옥체까지 살피게 하시다니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전하. 용안을 살필 때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게 법도군을 어찌 옥체를 그것도 그리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냥 똥 나오는 구멍일 뿐인데 뭘 그리 유난을 떨으시나? 됐다. 이 일은 여기서 묻을 것이다. 허니 더는 내 병은 물론이요
내 치종이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거라. 의원은 대부분 중인 신분으로 천한 취급을 받았다. 특히 신체에 칼을 대는 치종이에 대한 차별은 더욱 극심했는데 하지만 이동만큼은 달랐다. 드시지요, 전하. 정조는 이동의 천한 신분도 개의치 않고 신임하고 아꼈다. 하지만 총애가 너무 지나쳤던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이동의 관심이 정조가 아닌 궁녀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다. 설마 임금의 여인에게 다른 마음이라도 품은 걸까? 이동의 행동이 어쩐지 아슬아슬한데 기어코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이동이 궁녀 앞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왜 그러십니까?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나를 세우신데? 아까부터 뭐야 진짜! 결국 이동에게 적대감을 품은 대신까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의원놈 아니야? 에이. 근데 왜 궁녀하고? 저놈이 궁녀를 희롱하는 거야? 오라, 너 오늘 딱 걸렸다. 이동은 이제 어찌 되는 걸까? 왜 이러시오? 이거 넣으시오! 아니,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 무슨 일인가? 전하, 이것 좀 보시옵소서. 대신이 내민 상자 속에는 사람의 손톱, 머리카락, 마른 인분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걸 보여주는 의도는 무엇일까? 이건 이동의 약상자가 아닌가? 머리카락에 수조, 소피까지. 대체 이걸 왜 지니고 다닌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궁녀를 희롱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궁녀에게 요구까지 했다 합니다. 뭐라? 궁녀에게? 사실이냐? 내 너희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다. 나 몰라? 나 임금 주치의잖아. 이러지 마세요. 한 번만 만나자. 너도 외롭잖아. 너 돈도 많아. 집도 한 채 있어. 뭐야? 네 물건 하나 줘봐. 우리 만남의 징표를 갖고 있게. 그게 아닌데? 감히 전하의 여인을 넘본 자입니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전하. 진정 네가 궁녀와 사통하려 했느냐? 진정 그런 것이야? 아닙니다, 전하. 소인이 그것을 궁녀에게서 받은 것은 사실이오나 그게 아이 답답해. 네가 말해보거라. 이놈이 널 유혹하지 않았더냐? 아닙니다. 저게 무엇인지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오.
혹시 밑을 닦을 때 고통스럽지 않으시오? 아니 어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가 고쳐주겠어. 한 번만 나를 믿어보시오.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니 나를 믿으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창피하면 될 일이오. 알았어요. 근데 치료비는 얼마나? 아까 깎은 전화의 손톱이면 돼요. 손톱이요? 그거 그리고 이것도. 기어코 그 얘기를 하고 만들고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낭자, 미안하오. 하면 이만 오해는 풀린 듯하니 나는 이만큼. 아닙니다, 전하. 이자가 전하의 수조를 모으고 궁녀의 머리카락을 수집한 연유도 들어봐야겠지요. 그건 왜 모은 것이냐? 그게 실은 약입니다. 약? 소인 까막눈이라 그런지 알지 못하옵니다. 하오나 의술이 너무 재밌어서 남들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오래 보고 더 많이 시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본디 부모께 물려받은 제 한 몸에 좋은 약재를 갖추고 있거늘 어찌 다른 약이 대체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동의 치료약은 손톱, 머리카락, 침 등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것이었다. 해서 지금 전하께 똥오줌을 드시겠다. 전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죽어마땅하오나 제가 처방한 약이 전하께 효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옵니다. 전하, 이동을 비롯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이동의 말이 맞거늘 무슨 책임을 물어야 한단 말이냐? 예? 내 몸이 중저다. 내가 이리 죽다 살아났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할까? 이동은 앞으로도 너만의 치료법으로 나를 계속 치료하라. 청은이 망각하옵니다, 전하. 전하! 전하,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전하. 정조는 끝까지 이동의 치료를 신뢰했고 이동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준다. 그런데 뭐라? 오늘도 안 왔다고? 그냥 고풀에 걸린 거라 하지 않았더냐? 예,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웃이 말하길 떠난다 했다고. 갑자기 일단 광군을 풀어 백방으로 찾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그래. 이동은 갑자기 왜 떠나버린 걸까? 이동을 찾아 나선 지 한 달 후 치료가 중단되자 정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다. 전하, 왔습니다. 이동이 왔습니다. 이동이 도착하였나이다, 전하. 어서 들어가라. 어서. 근데 그것이
지금 이동이 이동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안해, 나 못해. 안 한다고. 안해, 나 못해. 안 한다고. 안 해. 어찌 과인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냐? 어디 아픈 것이냐? 그냥 죽습니다. 죽어도 싫다고요. 죽어도 싫어요. 어딜 감히 전학해? 왜 성투가? 이동의 머리털이 다 빠져 있었던 것. 한눈에 보기에도 탈모 현상이 심각했다. 지종이 이동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장가도 못 가보고 이게 다 전화 때문입니다. 전화 때문에. 이동의 말은 무슨 뜻일까? 이동은 다른 의원들처럼 환부를 손으로만 만져보며 치료하는 것이 아닌 환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며 치료해 나갔다. 하지만 임금의 경우 다른 환자들과 달리 옷 속이나 이불 안에 들어가 살펴야 했는데 그때 이동의 머리가 자꾸만 천에 쓸리게 됐고 그로 인해 이동의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게 됐던 것이다.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심각한데 이거. 과연 진정한 중신이로다. 웃지 마십시오. 안 웃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웃을. 이놈들 웃지 말거라. 우리가 정조의 치질을 치료하다가 원형 탈모를 겪었다는 이동의 이야기는 이향견문록과 호산외기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동의 치료 덕분에 정조는 치질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동은 정조로부터 10만전과 함께 특별한 선물을 하사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선 역사상 지존의 학문을 들여다본 최초의 의원이다. 하나, 너에겐 자랑일지 모르나 내겐 부끄러우며 수치니라. 아니, 이걸 받고 입을 좀 다물어 주겠느냐? 의원님! 중국 한나라 황제가 된 유방은 딸 노원공주가 시집간 하북성을 찾아 머물고 있었다. 황제의 비유는 아무에게나 보여서는 안 되는 법. 변을 보고 적들이 건강 상태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예, 폐하. 그런 까닭에 내 여기서 믿을 사람이 너뿐 아니겠느냐? 예, 폐하. 됐다.
다 깔아. 예, 폐하. 황제의 최측근에서 가장 은밀한 시중을 들고 있는 신하. 아무도 보지 못하게 네 손으로 직접 치우거라. 예, 폐하.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뭘 본 거야? 황제의 사위. 귀 좋은 개 살고도 못 되는 자리. 에이, 개나 물어가라 그래라. 에이. 놀랍게도 하인 취급받은 남자는 황제의 사위이자 하북성 일대를 다스리는 조왕 장호였는데 잠시 후 엎드려라. 예. 천을 깔아도 신발은 젖을 것이 아니냐. 못하겠다는 것이냐? 아닙니다. 기다려. 엎드려. 공주도 이리 오거라. 한나라를 세우며 황제에 오른 막강한 장인을 두었지만 하인 취급을 받아야 했던 사위 장호. 한고조 유방과 그의 사위 장호의 사연이 지금 시작된다. 딸 노원 공주를 장호와 정략 결혼시킨 유방. 애초에 왜 저를 그런 남자와 혼인시키신 겁니까? 내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귀족 제후들을 견제하는 데는 혼인만한 게 없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국 제 꼴이 이게 뭡니까?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나 이거 다루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눈에도 안 차는 놈을 사위 삼았더니 이놈이 감히 후궁을 들여? 장인과 아내에게 치여 살던 장호. 가까우지 말거라. 냄새가 심하다. 어찌 그리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 제가 더욱더 시중을 들어야지요. 후궁 조미인은 장호의 안식처였다. 네 꼬가 막힌 것이나
아니면 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곳이냐? 아마도 둘 다? 전 죽음만 계신다면 돼지 우리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앞에만 서면 불끈해지는 게 넌 나를 사내 대장부로 만드는구나. 에이. 공주는 나누면 빳빳한 장작 같은데 넌 어쩜 이리 푹신한 소미불 같은 것이냐. 장작? 제대로 도끼질이나 해보고 말하든가. 썩은 도끼자루 주제. 조미인을 청해할수록 노원공주와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다. 여기입니다, 죽은. 오. 잡았다. 또다시 딸을 만나러 찾아온 황제 유방. 죽고 싶으냐? 안 떨어질래? 새로 들였다는 후궁이 너구나? 폐하, 어찌 이곳에? 남자가 죽음까지 돼서 후궁 하나 좀 드리는 거야. 뭐 당연하지.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자네 장모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알지? 황후 성격. 잡았다. 유방의 황후 여후는 그 성정이 포악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황후라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왕제인과 황기비의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밤새 누가 난도질하여 죽였다는군요. 폐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 넌 어찌 생각하느냐? 여후의 잔인한 성정은 유방조차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황후마마께서도 제가 후궁을 드린 걸 알고 계신 겁니까? 모르지. 그래서 황후를 이리 오라고 할까 하는데. 폐하, 황후마마께 그런 수고를 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건 뭐 자네 하는 거 봐서 생각해보지. 장모에게 장인보다 장모가 더 무서운 존재였다. 조미인, 고개를 들라.
푹신한 소미불이라길래 어떤 느낌인가 했더니 별거 없구나. 송구합니다, 마마. 송구하면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야겠다. 노원공주는 조미인에게 무엇을 시키려는 걸까? 후궁을 들인 사위가 못마땅했던 유방. 시원하십니까? 그래 시원하구나. 황제는 장호의 성에 들를 때면 꼭 사위인 장호에게 직접 수발을 들도록 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장호의 신하들은 불만이 쌓여갔는데 아무리 장인이고 황제 폐하라고 해도 죽은 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돼도 사위가 후궁을 두는 꼴은 못 보겠나 보지.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주군이 나서서 귀족들의 힘만 규합하면 폐하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겠냐? 과연 장호는 장인인 유방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몇 달 후 장호의 후궁 조미인이 만삭의 몸이 됐다.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제발. 이곳에서 더 이상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장호가 아니라 황제 유방이었다. 사위의 후궁과 장인, 어떻게 된 일일까? 송구하면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야겠다. 노원공주의 명으로 유방의 처소를 돌보게 된 조미인. 그런데 유방이 사위의 후궁인 조미인을 겁탈한 것이다. 결국 조미인은 유방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폐하, 정말입니까? 황궁을 너무 오래 비워뒀더니 괜찮은지 모르겠네. 사실이냐? 이 뱃속의 아이가 폐하의 아이냐? 네. 뻔뻔한 것. 이젠 죽은도 모자라. 감히 내 아버지까지 유혹해? 죽여주십시오, 주군. 황제 폐하의 여인과 자식을 어찌 감히 죽일 수 있겠느냐? 주군. 주군. 이 일로 장호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지금 나더러 장인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우란 말이오? 죽이지 못하시니 그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일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진정 좀 하세요. 그러다 어마마마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그 뒷감당을 어쩌려 그러십니까? 과연 장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 얼마 후 급한 일이 생긴 듯한 노원공주.
기별도 없이 어떻게? 황후이자 공주의 어머니인 여후가 찾아왔다. 어머머머. 네가 감히 폐하의 편에 서서 이 애미의 눈을 속이려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앞장서라. 내 그 발칙한 것을 봐야겠다. 황후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황후에게 이 일을 알린 건 사위 장호였다. 장호는 어쩌려는 것일까? 남편 유방의 아이를 가진 조미인을 만난 여후. 이번 달에 산딸이라지? 네, 맞습니다. 마시거라. 여후는 조미인을 죽이려는 듯한데 그 시각 보실 때가 됐는데 주문! 드디어 오신 뭐해? 아니 그게 아니라 장원 내 이놈! 폐하, 아니 어떻게? 폐하, 전 조민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황후마마께서. 네 죄는 영문이라. 뭐라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당장 이자들을 끌고 가라. 네.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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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하. 장호가 영무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 전 황후마마께 전하거라. 예, 주군. 황후에게 황제와 조미인의 일을 알린 장호.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눈치챈 노원 공주. 아바마마께 전하거라. 조미인의 일이 어마마마 귀에 들어갈 것이니 미리 손을 써두시라고. 소식을 들은 유방은 장호의 입을 막기 위해 사위에게 영모죄를 씌우려 한 것이었다. 폐하,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폐하의 사위된 제가 어찌 감히 폐하께 역심을 품겠습니까? 네 수하가 영모를 입에 담는 걸 들은 자가 있다.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주군이 나서서 귀족들의 힘만 규합하면 폐하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겠냐? 평소 장호의 수하인 관고가 유방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빌미가 됐다. 그건 그저 폐하께서 저를 너무 질타하시고 괄시하시니. 시끄럽다. 뭐 하느냐? 당장 이자들의 목을 쳐라. 예. 멈춰라! 그때 영모를 깨한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여후가 데려온 사람은 놀랍게도 조미인이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오는 것이냐? 아이를 낳은 것이냐?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영모의 주모자입니다. 아니, 조미인이 무슨 영모를? 폐하께서 그 이유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폐하께서 절 겁탈하고
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제가 낳은 아이를 황에 올리려고 승상관과 함께 영모를 깨었습니다. 그러니 주군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폐하. 그 죄는 모두 제가 받겠습니다. 영모를 자백하고 자결한 조민, 그리고 아무 말도 없는 승상관고. 어떻게 된 일일까? 마셔라. 출산을 앞당기는 얘기다. 조민의 출산을 당겨 아이를 낳게 만든 여후. 여후는 아이를 볼모로 조민을 협박했다. 선택해라. 폐하가 너와 아이를 거두면 너희는 둘 다 내 손에 죽을 것이고, 네가 내 사위를 살린다면 넌 죽더라도 네 자식은 내가 살릴 것이다. 조민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여후는 조민의 자백을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 장호의 신하였던 관고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장호를 풀어주고 죄인 권고를 처형하라. 장모인 여후의 덕분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 사위 장호. 그깟 머리 쓴 게 그거더냐. 하필 지 애비 머리를 닮은 게지. 모자란 것도 배짱이 없는 것도 둘이 천생연분이구나. 가자. 여후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위 장호의 목숨을 구명한 것일까? 내가 살아서 분한 게요? 곤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어마마마 손잡은 거 실수하신 겁니다. 사건이 있고 얼마 후 황제 유방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장부였던 여후가 실권을 잡게 되죠. 장호는 자신을 아끼던 여후가 실권을 잡게 되자 자신의 처지가 편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유방의 후궁이었던 척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악명 높은데요. 이런 여후가 귀족 사위 장호를 위하는 척했던 건 다른 귀족들의 환심을 사서 남편 유방이 죽은 후에도 황실과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큰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위 장호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후 감시하고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장호는 그렇게 평생 장모의 눈치를 보고 가슴 졸이며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